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언론인연대 고문이자 신문고 뉴스 편집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두만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당을 창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정재훈 대표님을 모시고 왜 이런 당을 창당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이번 총선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소상공인당이 어떤 당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자세히.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입니다. 저희 대한상공인당은 기존의 이념이나 진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로지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세터민 이런 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정책 정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항상 주변의 곁가지로만 머무르던 우리 사회의 실핏줄을 제대로 보살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사람 잘 만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공직에서만 한 31년 근무를 했고요. 예. 주로 이제 상공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상공부 상공부에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예, 산업자원부. 약칭 산자부입니다. 산자부. 산자부인데 계속해서 이제 상공부라는 이름을 쓰다가 중간에 이제 통상산업부,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원래의 산업부로 약칭 산업부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중소기업 담당,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이런 산업 파트 업무를 쭉 봐왔고요. 그래서 아마 상공부 출신, 산업부 출신 중에서는 가장 중소기업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IMF 터지고 나서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중기청으로 파견을 가가지고 제가 중기청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처음엔 내려가지 않았다가 IMF 터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가 자금 지원 과정으로 내려가서 만 2년 동안 대전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긴급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이후에는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R&D 전담 지원기관의 장을 한 4년 반,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또 한 4년 반, 그래서 한 9년을 CEO로 지냈습니다. 스타트는 대안주유소로 스타트를 했고요. 나중에 지금도 많이들 보실 겁니다. 알뜰주유소. 초당 100원 이상 싸게 해서 굉장히 기름을 사는 데가 주유소인데 주유소에 가면 세차장에 무슨 휴지를 주고 경품을 해서 마일리지에 밥솥 주고 이러는 게 보이지 않는 코스트를 올리는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셀프 주유소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싹 없애고 기름값으로 승부하자. 근데 이 기름값 승부하기가 어려워서 정유사 공동구매 방식을 원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를 없애고 세차장까지 싹 없애서 리터당 100원 이상 싸게 했습니다. 알뜰주유소 하나 들어가면 주위에 4km 내지 5km 반경에 있는 모든 주유소들이 같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 100원 정도 싸니까. 그렇죠. 왜냐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정유사에서 하는 말씀이 이런 도전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알뜰주유소 하나만 생기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1200개입니다. 전국에? 예, 1200개고 약 10%이기 때문에 지금 알뜰주유소하고 그냥 4대 정유사 값이 100원까지 차이가 안 나요. 왜? 알뜰주유소가 들어가서 이미 낮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고속도로에 딱 타면 차가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이 굉장히 비싸죠. 기름값 비쌌어요. 기름값 비쌌죠. 예. 오도 가도 못해. 그걸 캡티브. 왜냐면 그건 죄수예요. 어디 가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요새 아마 기름값
거기 넣어보면 맞아. 쌀 겁니다. 예, 고속도로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전부 싸요. 알뜰주의소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싸졌습니다. 그게 제가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기업을 넘어서 바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좋게 해드린 그런 공직- 케이스 예. 2011년 때인데요. 대형마트가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자본까지 들어와서 예. 이게 이제 슈퍼마켓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갖다가 거의 이제 고사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건 없었고요. 슈퍼마켓 연합회, 슈퍼마켓 연합회. 그다음에 김경배 회장이라는 예, 분이 예, 계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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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이제 진병호 회장이 있던 상인연합회, 전국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죠. 그 두 개의 단체가 중심축이 돼서 협상을 안 해요. 완전히 서로 이제 비난과 또 비판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차관보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안 믿어요. 아, 그렇지. 대기업 편을 들 것이다. 이제 공무원들을 이렇게 안 믿지, 하십니다. 대기업.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또 대형마트에도 가보고 SSM이라는 슈퍼마켓 가보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사회적 합의인데요.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월 2회 의무 휴일제 이게 이제 나왔고, 근데 뭐 아무래도 파주나 접경 지역 같은 데는 대형마트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원하면 협상을 통해서 평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을 뒀고,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도 59개 지자체에서는 평일날 휴무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또 통상 마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뭐 WTO 규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논리는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지역 개발, 지역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은 가족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오는 측면이 강하지 순수한 쇼핑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그 위기, 동상마찰의 현장도 슬기롭게 다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예. 공직을 떠나서도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뭐 정부 준정부 기관이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발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보니까 이 거대 양당 제도의 폐해가 뭐든지 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기존 정치권. 그렇죠. 제가 눈으로 수십 년간 확인을 했죠. 예.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한수원을 떠나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식어가면서 또 다른 뭐 규제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의무휴일제를 건드리려는 그런 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왔고 저도 같이 논의를 하다가 정당을 창당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배경은 항상 곁가지나 아니면 남는 반찬으로 취급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어려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틀이 꼭 필요하다.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뼈저리게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로서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나머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의 공약 제1호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입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은행하고는 전혀 다른. 그 IMF 전에 예.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그때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대동과 동남은 은행이 해체됐고요. 국민은행은 일반 소매금융을 한다고 떨어져 나갔고 기업은행은 법을 바꿔서
그때는 중소기업은행이었죠. 자기들은 중소기업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을 다룬다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서 전담은행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담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싼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출 수가 있고요. 그 한국은행에서 받는 자금을 조금 융통성 있게 이걸 대출을 해주면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고금리와 단기적으로 몰려있는 대출 상환의 압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소상공인 전담은행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외에 사회적 약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예. 사회적인 약자에는 뭐 고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여성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인분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다니셔야 건강합니다. 만약에 집에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병원에 지급해야 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원래 지하철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탔다고 해서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금액을 자꾸 제시하냐? 이분들이 무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액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적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적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돈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재정을 부분적으로는 도와주는 기능도 한다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이 창신동 아니면 저기 뭐 중구의 여러 가지 지하 같은데 이런 벌집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독거노인들이 거의 곰팡이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OECD에서 지금 노인 복지가 꼴찌예요. 예.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만한 그런 곳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마련을 이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는 시장 군수의 목표가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로 우리 독거노인들을 모셔다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지원해 공모회에서, 그렇죠. 공모회에서 이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폐교가 많습니다. 예, 폐교 많죠. 폐교에도 적정한 시설 개선을 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생산 시설에 투입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하루에 풀타임이 아니라 2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 경상소득을 만질 수 있게 해드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가치를 느끼고,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인터뷰하러 나왔는데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돼서. 그렇지. 방송 노출도 하고, 저희들이 주장이 시민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오늘을 이제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뭐 몇 가지는 이제 예약이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또 많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너무나 스스로를 낮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또 이 땅에 살기 어렵다는, 그리고 후배들과 후손들한테 스스로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도 잘못돼 있고, 거대 양당도 잘못하고 있고, 제도도 굉장히 잘못돼 있지만, 제가 또 우리 대한상공인당이 바라는 세상은 우리 후배나 후손들이 우리 선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한테 그 미담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링커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서로 지탱하고
의지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꼭 이뤄야 됩니다. 이 따뜻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방울이 하나하나 뭉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뭉치기 시작하면 바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손을 잡고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 세상, 아빠가 아침에 출근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상, 그게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 그 가정이 모인 따뜻한 사회,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걸 위해서 한 개씩 제도 개선을 하고 한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을 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염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거대 양당의 머리를 숙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정당이고 여러분들의 눈물, 땀을 닦아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민당 성공을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